맨발의 마라토너. 제12부 40년의 증과 폐암 3기. 아버지의 꿈 새로운 다짐. 중풍으로 말 한마디 못하고 억울하게 물에 빠져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은 관수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다. 성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결국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관수를 깊은 시리에 빠지게 했다. 며칠 밤을 술로 지새우던 관수에게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다. 아버지는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따뜻하고 인자한 눈빛으로 관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눈빛은 나는 너 때문에 행복했다. 이제 너는 너의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듯 했다. 잠에서 깬 관수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아버지를 위한 죄책감 대신 자랑스러운 아들로 남아 가족을 지켜야 할 사명이 남아 있음을 깨달았다. 관수는 슬픔을 딛고 다시 삼원부속으로 돌아와 미친 듯이 일에 매진했다. 마라토너 시절의 끈기와 인내력은 사업가의 자산이 되어 삼원부속은 대전에서 손꼽히는 건축 자재상으로 자리매김했다. 40년 그리고 청천벽력. 시간은 물처럼 흘렀다. 관수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삼원부속을 운영했다. 앙상했던 청년 관수는 어느덧 세 아이의 아버지를 넘어 손주까지 둔 칠순을 바라보는 가장이 되었다. 그의 삶은 오직 가난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질주였다. 그의 나이 60 중반이 되던 해 모든 것이 안정되고 행복했던 시기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폐암 3기입니다. 관수는 병원 의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평생을 건강하게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왜 이런 병이 생긴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강한 정신력과 자신감으로 모든 역경을 헤쳐왔다. 난 이렇게 멀쩡하고 강한데 왜 이 몸이 나를 배신하는 거지? 그는 병실에서 고독하게 고뇌했다. 자신이 달려온 모든 시간이 이 병을 얻기 위한 질주였나 하는 회의감이 밀려왔다. 고독한 투병의 6년. 그렇게 관수는 폐암 선고를 받은 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수술과 방사선 그리고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가 그의 일상이 되었다. 투병 초기 관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 시골로 돌아갈까 생각하기도 했다. 복잡한 도시 생활과 사업에서 벗어나 익숙한 흙을 밟으며 남은 시간을 조용히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자식들의 삶, 익숙해진 대전의 터전 등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관수는 매번 항암 치료를 위해 노쇠한 몸을 이끌고 KTX에 홀로 몸을 실었다. KTX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관수는 생각했다. 내 인생도 저 KTX처럼 쉴 새 없이 빠르게 달려왔는데 왜 이 병만은 내 시간을 멈추게 하는가. 그 고독한 기차 여행은 관수에게 지나온 마라톤 인생을 회상하는 시간이었다. 맨발로 뛰던 시골길, 선생님의 도시락, 은퇴와의 브라보콘 추억, 그리고 아버지의 슬픈 눈빛까지. 관수는 홀로 고통을 감내하며 그 추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힘을 얻었다. 제12부 끝. 제13부 멈춰선 순결과 노트의 기록. 멈춰버린 페이스. 관수는 병실 침대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폐암 3기 진단 후 6년. 그 긴 투병의 세월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방사선 치료로 인해 폐의 상당 부분이 제 기능을 잃었고 관수는 산소호흡기 없이는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었다. 마라톤에서 35km 지점을 넘어서 숨이 턱 막힐 때의 고통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코스 완주를 위해 필사적으로 들이마시던 그 고통스러운 숨결이 이제는 겨우 화장실 문고리를 잡기 위해 필요한 힘이 되었다. 관수는 산소호흡기의 긴 줄을 몸에 매단 채 방문을 열고 화장실로 향하려 몸을 일으켰다. 그의 발은 마라토너 대신 슬리퍼를 신고 있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풀코스의 마지막 질주만큼이나 버거웠다. 후. 기계음과 함께 들이마시는 산소는 충분했지만 그의 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가장의 유산. 고독한 병실에서 관수는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다. 15살 배고픔을 잊기 위해 시작했던 그 필사적인 달리기. 관수에게 가장 큰 보람은 아버지 대신 장남으로서 할 일을 모두 마친 것이었다. 동생들은 그의 도움으로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시집장가까지 들었다. 힘겹게 살아가시던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30년 동안 관수네 집에 모셔져 편안한 노후를 보내셨다. 세 자녀들 역시 모두 훌륭하게 자라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아버지. 저 그래도 마지 노릇은 다 했지에. 관수는 눈을 감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다. 중풍으로 인해 말 한마디 못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슬픈 눈빛. 관수는 이룬 것들을 헤아릴수록 아버지가 더 보고 싶어졌다.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다.
남편과 아버지의 맨몸. 병세가 악화되면서 관수는 샤워조차 혼자 할 수 없게 되었다. 며칠 전 아들에게 샤워를 부탁했을 때의 그 낯선 민망함이 아직도 생생했다. 아들에게 맨몸을 보인다는 사실 자체보다 한때 경상북도 마라톤을 제패했던 단단한 육체가 이제는 앙상하게 마르고 노쇠해져 스스로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현실이 관수에게는 가장 큰 굴욕이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부축했다. 노트에 기록된 사랑. 새벽 6시. 관수는 작은 소리에 잠이 깼다. 아내 은태가 삼원 부속 문을 열기 위해 나서는 소리였다. 은태는 아픈 남편을 대신해 사업장을 운영하며 관수가 점심에 먹을 도시락을 싸놓고 새벽같이 나갔다. 관수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작은 노트를 꺼냈다. 손에 쥐는 힘조차 없어 글씨가 흔들렸지만 관수는 필사적으로 기록했다. 2023년 2월 3일 새벽. 은태가 오늘도 아들과 함께 삼원 부속 문을 열러 갔다. 새벽 공기가 차가울 텐데. 은태야 고맙다. 내가 너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이제는 마라톤이 아니라 투병이라는 것을 안다. 너에게 짐을 지워 미안하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너의 사랑이 산소호흡기보다 더 귀한 내 마지막 숨결이다. 노트에는 은태를 향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이 기록만이 관수가 은태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편지였다. 요양병원으로의 결단. 관수는 노트 페이지를 넘기며 자신의 현재 상태를 직시했다. 이대로 집에서 버티는 것은 오직 가족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일이었다. 은태는 사업장과 병실을 오가느라 이미 지쳐 있었다. 내 마지막 짐은 내가 져야 한다. 관수는 고독했지만 냉철했다. 마라토너로서 짐을 짊어지고 달렸던 것처럼 그는 마지막 짐을 홀로 짊어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내에게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갈까 해. 거기 가면 당신도 좀 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결단만큼은 가난과 싸울 때처럼 강하고 단호했다. 관수는 자신이 겪을 마지막 고통과 외로움을 홀로 감당하고 가족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제13부 끝. 제14부 50년 우정과 마지막 질주. 21층 창가 마지막 페이스. 관수는 요양병원에 입소하기 전 집에서 가장 처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파트는 21층이었고 그 높이는 그의 고독과 절망의 깊이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숨쉬기 힘든 현실, 가족에게 짐이 되는 고통, 그리고 끝없이 밀려오는 외로움은 관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관수는 산소호흡기 줄을 끌고 힘겹게 안방 베란다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이 고통을 이제 끝내고 싶다. 관수는 21층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파트 화단 옆 벤치에는 새벽 일찍 나온 누군가가 앉아 고요히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저 사람은 무슨 죄야. 평생 남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살았던 관수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조차 타인의 평화를 해치고 싶지 않아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창틀에 기대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삶의 끈을 놓으려던 순간 남을 배려하는 그의 깊은 도덕심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고난의 메아리와 가족의 사랑. 결국 관수는 자신의 힘든 고민을 아내와 자식들에게 털어놓았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심리적 고통을 이겨내려 했습니다. 관수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숨쉬기 힘든 이 현실이야말로 가난한 청년으로 마라토너로 살아온 자신의 삶의 고난 그 자체였다는 것을. 배고픔을 잊기 위해 폐가 터져라 달렸던 그 시절처럼 지금도 그는 죽지 않기 위해 폐가 헐떡이도록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70년 삶은 멈추지 않는 고통스러운 마라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더욱 굳건하게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주말마다 모여드는 가족들의 목소리와 손길은 그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마지막 급수대였습니다. 관수는 가족들의 사랑 덕분에 요양병원 입소라는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50년 우정의 마침표. 관수는 이제 정말 떠날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죽기 전 꼭 만나야 할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전화를 들어 민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민우는 관수의 전화를 받자마자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부산발 대전행 새벽 열차에 몸을 실었고 아침 일찍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마스크를 낀 채 앙상하게 마른 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관수는 산소호흡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힘조차 없었지만 민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좁은 자취방에서 함께 끓여 먹던 김치찌개 이야기, 돈을 벌면 따뜻한 밥을 먹고 싶다고 했던 소년들의 꿈 이야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민호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관수와 나누는 마지막 대화가 될 것임을. 면회 시간이 끝나고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 밖으로 걸음을 옮기던 민호는 문을 잡고 다시 한번 관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두 눈에 살아 숨쉬고 있는 친구 관수의 모습을 영원히 새겨 넣으려 했습니다. 그 절절한 눈빛을 관수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관수는 말할 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민호의 변함없는 사랑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알아채고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50년에 걸친 우정은 마지막 눈빛 교환 속에서 변함없이 영원히 이어졌습니다. 에필로그. 맨발로 흙먼지를 달리던 소년 이관수. 그는 가난을 이기고 가족을 지키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시대의 마라토너였습니다. 그의 육체는 병마 앞에서 멈춰 섰지만 그의 강인했던 정신력과 가족을 향한 책임감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질주로 남을 것입니다. 소설 끝.